중도 사퇴를 묻자 버럭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말까지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6번째 전북 지역에서요. 이재명 지사가 다시 과반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지사에게는 이번 주말 호남이 고비였는데 다시 대세론에 탄력을 붙게 된 셈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개혁 민주 세력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율은 아마도 본선에서 승리하라, 그리고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호남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제 광주 전남 그리고 어제 전북 다 마치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우선 투표에 참여해 주신 우리 권리당원 대의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도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숫자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누적 득표율 이재명 53, 이낙연 34, 추미애 10, 박용진 1. 그런데 그제 광주 전남,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아주 근소한 차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겼는데 다시 어제 전북 지역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호남이 중요했잖아요, 소정속장. 네네. 이 대장동 의혹 여파가 이 지사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 전남 승패로 보면 1승 1패지만 사실상 광주 전남에서도 광주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섰던 것이고 전북에서의 표차는 16%포인트 이상 이재명 지사가 앞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을 보면은 호남 경선이 진행되기 전보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표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11만 9천 표 이상 벌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의원직까지 사퇴하고 또 이른바 흠결 없는 후보를 뽑아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대의원, 당원,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이 배수의 진을 치고 호소를 했음에도 호남 경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 이어지는 제주라든지 부울경, 경기, 인천, 서울에서의 이 결과를 통해서 판세를 뒤집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만 승패만 1승 1패지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잘 선방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득표율이 적긴 합니다만 김두관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기로 했죠. 근데 오늘 한 라디오 진행자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선 후보를 사퇴합니다. 우리는 원팀으로 단결을 해서 사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 개혁 과제를 그래도 가장 잘 수행할 책임자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후보에 이어서 김두관 후보까지 중도 사퇴를 하자 혹시 다른 후보들도 상황에 따라서 사퇴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냐 이런 예상 기사들도 나오는데 들으신 바는 없으시죠, 후보님?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본인의 의지를 더 확고히 답변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저희가 다른 방송사의 진행자 목소리까지 가감없이 들려드린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 심경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이현정 의원이. 네. 버럭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미안하지 않으세요라고 진행자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질문하는데 뭐가 미안할까요? 참 저는 이게 지금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저는 참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사실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자들이 이낙연 후보한테 질문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전에서 저렇게 면박을 주니 기자들이 제대로 질문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이게 결국은 대권 후보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런 질문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질문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을 뭘 못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국민들이 저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그럼 눈 불안해면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낙연 후보 물론 심정은 알죠. 복잡하겠죠. 그런 거에 다 이해하지만 문제는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낙연 후보가 저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모진들이 제발 저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사퇴 안 할 거냐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웃으면서 무슨 사퇴냐. 나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오히려 질문자를 더 면박을 주니 이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사소한 문제 같지만 저는 굉장히 이낙연 후보에 가지고 있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경선 완주 뭐 당연히 끝까지 갔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결선까지 가는 걸 노리겠죠. 그런데 사실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에서 간신히 이재명 지사에게 이겼고 김두관 의원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했고 정세균 캠프에 있던 의원들도 이재명 캠프에 일부 합류했고 악재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대했던 호남에서 높은 지지율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보여줬어야 2차 슈퍼위크, 3차 슈퍼위크를 거쳐서 이 결선 투표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 고향인 광주 전남에서조차도 0.1%포인트라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저 정도 지지율 격차를 다른 지역, 부산, 울산, 경남이라든지 이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과연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좀 커진 이 호남 경선 결과였기 때문에 예. 이낙연 후보가 과연 완주를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이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2002년 이 과거 그 경선 때 정동영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다 보니까 계속 매번 경선 때마다 이 사퇴를 고민을 했던 이 과거 전례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그 염두에 둔 이 진행자의 질문이었는데 이 답변은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어떤 사감이 좀 드러나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완주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기회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 또한 좀 회의적인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화면에도 만나봤지만 꽤 자신감이 넘치는 이제 대세는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